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인 마용성 중 마포구 공덕동의 오피스텔 분양 정보를 다뤄보려 합니다. 공덕동은 지리적으로 용산과 접해 있다 보니 용산의 호재에도 영향을 받고 마포구 호재에도 영향을 받는 조금 특별한 곳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덕동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제일 처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대중교통입니다. 공덕동은 이미 4개의 지하철 노선 환승역으로 교통 입지 면에선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지역이다 보니 공덕동 하면 대중교통이 좋다고 인식되어 있는 거겠죠. 블레스엠은 이미 공덕동에 1차 60세대로 완판하고 2차 98세대 역시 완판하고 이제 3차 분양에 돌입했는데요. 사실 공덕동에서 가까운 용산 청파동에 이미 빌라를 먼저 공급했었으니 이 일대에만 벌써 325세대를 공급하는 인지도 좋은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군 업체가 건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군 업체의 건축 도급 시 그 막대한 건축 비용은 수분양자의 목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가성비 좋은 집을, 좀 더 사람이 살기 좋은 집을 더 싸게 공급하고자 하는 시행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국 오피스텔의 최종 소비자는 수분양자가 아닌 임차인이란 점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분양 가격이 높으면 그만큼 임대료도 높아야 하는데 사실 연봉 5, 6천만 원에 직장인 한 달 실수령액이 350만 원인데 집세로 100만 원이 넘게 지출되는 것이 과연 적당할까요? 임차인이 집을 구하는데 만약 건설사 브랜드가 우선순위에 있다면 당연히 유명 건설사에게 도급을 주는 게 맞겠지만 실제로 임대를 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의 구조와 인테리어 그리고 가격을 우선순위에 두지 아직 브랜드를 따지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 우린 이런 최종 소비층인 임차인이 좋아할 수 있는 집을 분양받는 것이 임대 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이 되는 셈이죠. 바로 이런 면이 블레스하임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자 수분양자에게 민원이 적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블레스하임 3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레스하임은 1.5룸 68세대와 2룸 51세대 총 119세대의 오피스텔로 주차는 77대가 가능합니다. 보통 지방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 주차 비율이 세대당 1.5대가 가능해도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요. 이쪽은 이 정도만 돼도 주차가 남아도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소는 공덕동 111-106번지 외 10필지인데 사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대지가 200평이 조금 안 되는데 11개 필지를 매입해서 사업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 땅 작업이 매우 힘들어서인데요. 보통 제가 지방에서 토지 거래를 할 때 단독 명의가 아닌 지분이 섞인 땅은 되도록 쳐다도 안 봅니다. 이유는 대부분 적은 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반대라거나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계약을 무산시키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자, 여러분, 보통 200평 대지를 사는데 일이 많은 필지를 매입해야 사업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힘들지 예상이 되시나요? 흔히 말하는 알박기가 있을 수 있고 일단 지주가 많아질수록 거래는 그만큼 어렵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서울은 사업할 땅을 찾는 게 쉽지 않고 만약 지금부터 1, 2년 뒤에 주변에 오피스텔이 올라간다면 무조건 블레스하임 3차보다 비싸다고 장담합니다. 이유는 위에 말한 것처럼 한정적인 사업지를 사는데 점점 더 어렵기 때문인데요. 설명하기에는 사실 너무 길어지니 정말 궁금하시다면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사실 예고편에 불과하고 진짜 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블레스하임을 꼭 분양받아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견고한 주변 업무 시설을 꼽을 수 있는데요. 최근 블레스하임 3차에서 도보거리에 SKT 계열사에서 건물을 매입하고 사옥 이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지방법원, S5일, 효성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 사무실이 마포역에서 애호개역 구간에 많이 위치해 있어 나름 고소득층 직장인이 많아 임대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주변의 서울 업무지역과 거리가 가깝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보니 수요가 계속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유는 뭐 간단하죠. 최근 시청 여의도 을지로 인근에 신규로 공급되는 오피스텔이 찾기 어렵다 보니 돈을 잘 버는 젊은 세대의 니즈를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금 떨어져 있어도 신축의 임차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차의 경우 전부 투룸 구조로 되어 있는데 계약이 만기가 돼도 퇴실하는 호실이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은 즉 더 나은 집으로 이사갈 곳이 없으니 계속 재계약해서 거주를 하게 되는 거겠죠. 입주관리 때 기억을 회상해보면 숙명여대가 가까워서 학생들도 많을 거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여의도나 주변 좋은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용산 개발이 마포구 특히 공덕동에 주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용산 업무지구가 만들어지면 용산 땅값은 더 오를 것이고 이는 곧 저렴한 가격에 분양할 오피스텔이 없다는 것이 됩니다. 또한 용산은 오피스텔보단 업무시설로 건축을 해야 사업주도 돈이 더 되겠죠. 그럼 주거 배후지로 가장 가까운 공덕이 물망에 오르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용산이 업무타운이 되고 주변에 가까운 곳에 주거할 수 있는 주거타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블레스하임 3차의 거리는 불과 2.6km이니 아마 가장 각광받는 주거 배후지는 공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1, 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 변화인데요. 서울시 2030 플랜 내용을 보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지는 것이 바로 1, 2인 가구가 급증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10년 뒤 1, 2인 가구가 많은데 3인 이상 가구가 적다면 아파트 수요가 많을까요? 소형주택 수요가 많을까요?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소형주택이 투자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은 통계 자료를 조금만 이해해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안산선 개통에 따른 공덕과 서울역 구간의 중간 정차역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바로 만리지역이란 가칭이 붙어있을 정도로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의 대상입니다. 사실 만리지구에는 서울역 고가차도 공원화 사업으로 교통 이점에 악영향을 받은 곳입니다. 이 공원화 사업의 연장선인 서울시 걷고 싶은 길 프로젝트에 만리지로도 포함되어 있어 나름 투자도 지속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고 선거 때 이 사항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분들도 있어 가능성이 높은 호재거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 신설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공덕역, 서울역, 애호기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위치에 있어 거주자의 교통 만족도가 높으니 새로운 역이 신설돼도 큰 호재는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오피스텔을 원룸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원룸 구조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인 20대까지는 수요가 있지만 30대부터는 수요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유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 단계에 돌입했는데 언제까지 원룸에서 살겠습니까? 그렇다고 원룸에서 바로 아파트로 갈 수 있을까요? 사실상 그건 서울에선 금수저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 중간다리 역할이 바로 1.5룸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혼자 사는 화이트 컬러 직장인들이 많아질수록 1.5룸 투룸 구조의 집은 점점 더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결혼을 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슬프지만 이제는 이 현상을 잘 이해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집으로 투자하는 것이 10년 뒤에 좋은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 봅니다. 그럼 모델하우스 실내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투룸 구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서면 굉장히 화사한 느낌인데요. 좀 신기한 것이 세면대가 밖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약간 오피스텔이라기보다는 호텔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데요. 아마 이제 여기 화장실이 나오는데 화장실 공간이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최대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설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옵션이 요즘에는 건조기까지 들어가네요. 와, 병렬로 설치되어 있고 빌트인 냉장고도 보이고 거실이 이 정도면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넓은 것 같은데요. 이게 전용 면적 12평이라고 하는데 12평 같지가 않고 와, 주방은 뭐 다들 감탄사 나오지 않나요? 주방은 제가 지금까지 본 오피스텔 주방 중에서는 단연 최고고 다른 뭐 브랜드에서도 이런 주방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안방엔 더블 침대가 놓여져 있고 붙박이장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 좁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고요. 딱 신혼부부가 살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다시 거실로 나가보면 거실 창은 인면 분할 창이에요. 개방감도 좋고 돈 많이 썼다는 얘기죠. 작은 방도 이 정도면 뭐 훌륭하네요. 넓이가 안방 못지 않은 것 같고요. 마지막 풀샷. 이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분양 문의는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